지금 국민의힘의 내홍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중징계 권고를 두고 지금 말들이 많은데요. 사실 최근에 당무감사위원장,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연일 꽤 강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앞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징계 없이 주의 조치 처분을 했던 전직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장 여상원 변호사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단 과거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했습니다. 당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하였습니다. 종교차별적 발언을 했습니다. 당대표에 대한 인격 모독을 했습니다. 김종혁 당협위원장에 대해서 양정은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하였습니다. 평가라든가 이런 걸 자유롭게 해줘야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민주주의인데 저는 이게 김종혁 최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건 당에서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건가요? 그러니까 당대표를 비난하는 것을 못 견디는 정당입니까? 전직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고 뭔가 당 지도부가 본인을 맞득치 않아 해서 윤리위원장 그만두겠다고 했던 기억도 나는데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 들이받는 소도 주인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이거 당원 게시판도 말인데 윤 전 대통령 보고 비판 전부 맞았다. 특히 이 말이요. 말로 처벌한다. 히틀러 묻힌 나치당. 그리고 본인이 윤리위원장 때 전한길 씨에 대한 경고도 약하게 줬던 건 말할 권리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여상원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윤리위원장을 역임을 했는데요. 뭐 이분이 한동훈 대표 지지하는 분은 아닙니다. 예. 자, 근데 오늘 한 이야기를 보면 전 정말 수긍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정당이라는 게요, 기본적으로 대중정당입니다. 예. 그러면 정말 정치인들은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게 바로 정치인입니다. 예. 그만큼 공론의 장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정치라는 게 자유로운 토론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 최근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어떤 입법에 대해서 입틀막 3법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예. 자, 그런데 자신들의 당에서는 다 입틀막을 하고 있어요. 당대표를 비난했다고, 당 소속이었던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지금 당원권 정지 2년을 지금 해달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런 정당에서 과연 앞으로 누가 이런 방송의 자리에 나와서 당대표를 비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 김기용 대변인은 당 소속입니다. 그러면 김기용 대변인이 나와서 당대표 비판하면 징계받아요? 그런 정당입니까? 이따 여쭤볼게요. 일단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이게 예. 이런 식이면 당이라는 게 이 언론의 자유라는 게 예. 서로 말할 수 있는 자유잖아요. 예. 그거 자체가 다 통제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소신, 즉 당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소신들, 예.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이호선 위원장이 하고 있는 저 행태는 결국은 전부 다 입틀막 시키겠다. 자, 왕자 비판도 못하게 하고 찐이라는 말도 못하게 하고 당대표 비판도 못하게 하고, 이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당대표를 비난한다고 해서 징계하는 정당은 공당이 아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예. 장동혁 대표의 말입니다. 예. 박성미 서관님, 그러니까 이게 이호선 위원장 얘기는 같은 행위 반복된 제명한다고까지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당무감사에서 윤리를 넘어와야 되는데 전직 윤리위원장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런 그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예.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한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떤 그토록 보수 정당이 외쳤던 자유라는 얘기와 예. 굉장히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실제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직접 어떤 대면으로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김종혁 최고위원은 본인이 냈던 여러 가지 그 설명문을 SNS에 올리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예.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그렇게 그들이 싫다라고 했던 독재 국가의 운영이 스스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방증이고, 예. 정당에서 정당인들이 하는 게 결국 말로 하는 정치이고 정당 내부에 대한 핵심적인 비판들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예. 그 자유를 완전히 뺏어가겠다라는 선언을 지금 장동혁 호는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반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도 새 윤리위원장을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 중에 이제 빨리
안 치겠다. 뭐 이렇게 속도전도 내고 있으니까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권도 꽤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럼에도 장동혁 지도부 단일 대오를 외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랜만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선거에 매일 떨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중도 없어요. 다 따라붙어요. 중도라는 것은 양쪽에 다 힘이 없어 보이니까 이를 지지도 못하고 저 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 안에서 중도를 땡겨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뭐 탄핵이 어떻다, 계엄이 어떻다, 집거를 할 얘기가 없어요. 계엄은 국민 심판 끝났습니다. 왜? 대통령 선거 졌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사과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자가. 다 주고 가는 사람이 무슨 사과를 합니까? 사과는 이긴 사람이 하는 거다. 선거 매일 떨어지는 사람들 얘기다. 안에서 헛소리는 사람 다 자르고 장동혁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뭐 듣기에 따라서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말과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 내용이 약간 최고조에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이제 분당 수순으로 가는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직전에 김문수 전 장관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만났잖아요. 예. 저 그 만남을 보면서 이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 장동혁계와 친 한동훈계가 이제 대판 한판 붙겠구나. 그 김문수 장관과 한동훈 대표가 만났던 그 자리도 원외 당협위원장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수도권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철우 지사께서 이제 다시 한번 본인이 등판을 하면서 장동혁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것 보고, 이게 TK에서도 뭔가 이 친 한동훈, 친 장동혁계로 나눠지면서 이게 걷잡을 수 없게 이제 지금 국민의힘 내용이 치닫는 분위기가 아닌가. 특히나 지금 이제 김종혁 최고 징계를 하면서 다음은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의 징계 수위, 이게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 수위에 따라서 진짜 한번 분당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경북도지사를 하는 이철우 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한번 서울에서 한번 출마해 보시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끝이에요? 네. 뭐 너무 뭐 무조건 당선된다고 단언할, 뭐 보통 그렇게 되는데 너무 100%라고 단언하지 마시고요. TK만 공천 받으면 다 단다, 뭐 이건. 지금 쭉 흐름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도 그렇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뭔가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장 대표 뜻대로 해, 내부 총질 고름이니까 드러내야 돼라는 취지를 다 장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그런데 오늘요, 장동혁 대표가 고향인 충청을 찾았는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에 고수했던 입장과 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설명과 이유에도 불구하고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바탕 위에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뀌겠다. 오늘부터 변화하겠다. 뭐 변화를 한 열 몇 번 거쳤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김기웅 대변인님. 근데 저처럼 가운데 있는 심판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도 가운데 오고 장동혁 대표도 가운데 와서 좀 건설적인 토론하는 게 좋으니까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변화를 부르짖는 건 전 대환영이거든요, 앵커로서. 근데 장동혁 대표가 오늘 왜 갑자기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때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기는 게 혁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년 지방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이겨야 되는 걸 넘어서 지금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본인들의 어떤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물타기하고 없애기 위해서 재판 중지를 넘어서 재판을 아예 삭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사법부를 형해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헌과 탄핵 정국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맺음,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 맺음,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뭐냐면 내가 계엄 해제 찬성표를 던졌다. 아마 함께하지 못했던 90명의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자칫 보면 지금 이른바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해제를 했기 때문에 비판을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하지만 나도 그 당시에 계엄 해제에 찬성을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판단을 얻었다면 그 부분이 큰 거는 아니다. 그 부분을 좀 한 것 같고요. 예.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변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 눈높이에 우리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상황이고요. 장동혁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변화에 나름대로의 자신의 스케줄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12월 안에 그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네, 김경태 대변인 말씀도 뭐 저도 잘 들었고 저도 어제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전당대회 때 얘기했던 1%씩 중도로 가겠다라는 취지에 맞다면 저 변화의 시작을 높은 점수 줄겠는데 저 아까 저희가 지금 방금 나갔던 자막을 다시 부탁드릴게요. 그 국민의힘의 의원들 90명이 만약에 본회의장이 있었다면 계엄에 찬성했을 거다. 저 발언이 혹시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임명했던 그 뭐 최근에 국민소통위원장 됐나요? 이제 뭐 김민수 최고위원이라든지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저거에 다 동의를 하는 겁니까? 이제 뭔가 당 지도부가 똘똘 뭉쳐서 저 얘기에 모든 지도부가 공감대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장동혁 대표의 오늘 말이 예. 어떻게 본다면 그 말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장동혁 체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그 생각이 더 크다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안에서 논의될 수 있고 파열음으로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의 저 말이 의미심장한데 어떤 속내를 갖고 어떤 전략을 갖고 이제 다시 변화를 뭘 바꾸겠다는 건지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까지 했나요?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올해 연말에는 유독 큰 별들의 별세 소식이 많네요. 맞습니다. 오늘 윤석하 씨가 별세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죠. 진작 사과를 해야지 이제 와서 사과를 하네. 아마 배우 곽도원 씨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전현무 씨는 제발 아니길 아마 그 링거 의혹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팬심을 담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먹는 음식으로 장난치는 게 제일 나쁘다. 아까 귤 보셨죠? 사진? 마지막 보겠습니다. 해저터널 반대와 뇌물 부분은 별개로 따져봐요. 맞습니다. 예. 통일교 행사에 뭐 100번 다 갔다고 해서 그게 뭐 금품을 받았다는 확실한 정황 증거는 아니니까요. 옳은 말씀입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